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과 존경하는 김영록 도의사님,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 출신 진보당 박형대입니다. 우리는 지역위기, 기후위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를 처리하는 온실가스 배출에서 전남은 단연 선두권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후재난의 결과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최근에만 하더라도 겨울장마, 봄폭우로 인해 농작물이 병들고 농민의 삶이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전남은 저출산, 인구 감소, 지역 양극화 등 지역 위기가 무섭게 번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후위기, 지역위기는 전남의 새로운 전환과 발전의 기회입니다. 위기 속에서 새로운 사회와 행복한 전남을 만들어 가리라 확신하고 있으며 전라남도도 이러한 방향에 맞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위기의 폭과 속도에 비해 전남도의 방향 전환과 추진 상황은 대단히 아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도정 질문은 탄소 중립과 농촌사회 재구조화를 통해 전남의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만드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본 질의에 앞서 먼저 전남의 주요 현안인 전남 의대 설립과 군공안 이전 문제를 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도의사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김영록 도의사님 답변 들어 나오시길 요청합니다. 예, 도의사님 반갑습니다. 예, 존경하는 박영대 의원님 감사합니다. 예, 도의사님 전남 의대 문제로 고생이 많으신데요. 5월 17일 날 오자 간담회를 장흥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비록 다 모이지는 못했지만은 우리 장흥에서 개최할 의미가 있었는가요? 예, 박영대 도의원님께서 계시는 지역이고 우리 또 전남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이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장흥을 사랑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마 이제 장흥이 동부와 서부의 중심지 위치에 차지해 있고 또 그것보다는 어머니품 같이 따스한 곳이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를 장흥에서 풀고자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도정 질의를 어머니품 같이 편안한 시간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사님 전남 의대 문제라든지 군공안 이전 문제를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영록 도의사님은 평소 정말 온화한 지도자의 풍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동양 사회에서는 손자병법에서 나오는 장수, 덕장, 지장, 용장을 정치 지도자로 차용해서 사용을 많이 하는데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김영록 도의사님 덕장의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군공학 문제라든지 전남 의대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용장의 모습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열정에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사님, 전남 의대 설립 관련해서 먼저 좀 확인할 것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몇 가지 답변이 좀 있었지만은 다시 한번 정리 차원에서 자료를 보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사님 역순으로 좀 가겠습니다. 5월 9일 날 우리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을 하셨죠. 예. 그래서 언론에 의하면은 지사님께서 전남 의대 200명 배정을 촉구를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결과를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선 전라남도가 현재 하고 있는 정부 요청에서 하고 있는 상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공모에 의한 추천 방식으로 공정하게 잘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 이제 200명을 건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이제 대학을 선발해서 하기까지는 10월 정도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대학을 선택할 수 없는 입장에 있지만은 전남에 있는 국립의과대학 신설 몫으로 한 200명, 거점 국립의대는 200명 수준이기 때문에 200명 건의를 드렸는데 장관님께서는
전남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 공감을 표시하면서 종합 검토를 해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예, 예. 저는 5월 9일 날 우리 도지사님이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하신 것은 굉장히 시적절한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그 자리에서 사실은 200명 배정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받았어야만이 이후 진행될 전남도의 계획에 차질이 없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다시 이제 돌아가서 보면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님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말씀을 존중합니다. 그렇지만은 말씀과 행동에 있어서 차이가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확인을 저는 반드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일단 보건복지부에서 2월 26일 발표한 바로는 2035년까지 1만 명의 의사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25년부터 5년간 2,000명씩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거에 근거해서 3월 20일 교육부는 25년 의과대 학생 정원 배정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2,000명을 발표를 했고요. 우리 지역 광주 전남에서 광주는 전남대 75명, 조선대 25명으로 증원을 해서 이제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이때 3월 20일 날 교육부는 2,000명을 발표한 시점입니다. 이때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는 3월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말씀에 바탕해서 대국민 담화에 전남도 국립의대 설립 추진을 거기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님과 한덕수 총리의 의지는 여기서 확인은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부터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미 2,000명을 교육부는 발표를 해버린 겁니다. 거기에 전남도의 배정 인원은 포함되지 않은 것입니다. 일단은 그리고 이제 우리 도의사님은 4월 2일 날 공모 방식 추진을 발표를 하신 거고요. 그리고 4월 19일이 또 하나의 변곡점입니다. 4월 19일 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료계의 반발을 무마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보입니다. 25년도에 한해 증원된 인원의 50%에서 100% 범위 안에서 자율적 모집을 허용을 하고 5월 2일 날 대교협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25년도 1,469명에서 1,509명이 됩니다. 여기서 차의과 대학이 변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1,469명에서 1,509명으로 이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은 사실상 25년도에 대한 배정이 거의 마무리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4월 19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2025년도의 한 해라고 나옵니다. 26년도부터는 3월 20일 교육부가 발표한 것을 그대로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보는데요. 어떻습니까? 우리 박영대 도의원님께서 정말 열정적으로 이렇게 깊이 있게 검토를 해줘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200명이 됐든 좀 부족해서 150명이 됐든 빨리 전남도 의과대학 몫으로 확정이 됐으면은 교육부는 정원 배정은 대학에 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정원 배정하는 행정행위로서는 할 수는 없지만은 방침을 천명하는 것은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교육부의 입장은 대학이 결정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하기 어렵다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는 공식적으로 건의도 들었고 또 다른 통로를 통해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총리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25학년 또 2,000명 분 그리고 대학에서 수요조사에서 지금 정부 모집 현황으로 발표된 것은 1,509명까지라고 하는 부분도 대학에서 최종 확정해서 정부에 이렇게 올린 건데 5월 말에 정부는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대입 입시 요강을 확정적으로 확정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입시 요강이 확정되기 때문에 25학년도 것은 모두가 확정이 되는데 이때 이제 한 500명 가까이 이제 여유 2,000명 당초 2,000명에서 여유 배정 인원이 있기 때문에 이 인원을 좀 감안했을 때 26학년도지만 우리도 26학년도에도 이렇게 된다고 가정을 좀 해봤을 때 어느 정도 여유 인원이 있을 걸로 보고 26학년도에 전라남도
정부의 국립의과대학 몫으로 150 내지 200명을 이렇게 배정을 해주세요.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이렇게 하면 가장 좋고 예, 예. 아니면은 그냥 신설의과대학 150명 이렇게라도 좀 몫을 지어주라 하는 게 이제 저희들 건의 사항인데 예. 이제 정부는 이제 통상 공무원들이 일하는 방식은 정확한 것을 원하죠. 그래서 저희도 같이 절충을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도의사님은 여유 정원 450명을 활용해서 우리가 확보하면 된다 이런 생각이시잖아요. 내년도에도 그럴 것으로 추정을 예,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현재 진행된 과정을 보면은 이미 2,000명은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 내년 25, 예. 26학년도를 예, 말씀하시죠. 26년도 그리고 2025년부터 5년간 2,000명씩 정원이 그래서 사실상 끝난 걸로 26년도도 보입니다. 일응 2,000명으로 예. 이렇게 발표는 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저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 그 계획은 이제 현재 단계에서 그렇게 2,000명으로 발표한 것이고요. 예, 예, 예. 내년도에 또 4월 달이 됐을 때 대학으로부터 수요 조사를 할 거고 정부도 여러 가지 계획에 의해서 재심사를 해서 계획을 2,000명 그대로는 하지 않고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변화가 물론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줄여서 이번에 신청을 했기 그래서 때문에 변화가 없으면 그렇지만은, 결국은 예. 저희들은 신설 몫을 별도로 배정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예, 예. 신설 몫을 배정을 별도로 받는 그것도 방법이죠. 그렇지만 예. 조금 더 어렵지 않겠냐 하는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신설을 새롭게 확보하는 것은 2,000명 플러스 알파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2025년부터니까 2030년이 지나야만 논의가 될 수 있을 그래서 것이고 제가 그리고 현재 2,000명 확보하는 것보다도 몇십 배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수 있는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하신 대로 여유 정원 450명 내에서 확보하는 게 가장 좋은데 지금 진행된 과정을 보면은 이것 또한 만만치 않은 과정입니다. 왜냐하면은 450명으로 감축되는 과정에서 사립대는 전혀 양보가 없었습니다. 국립대는 양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2026년이 되면은 국립대는 당연히 사립대와의 그런 격차가 있기 때문에 다시 회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알고 그래서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5월 9일 날 김영록 도의사님이 정말 시기적절한데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적어도 방침을 받아왔어야 됐습니다. 근데 방침이 없었습니다. 두리뭉실하게 대통령님과 총리가 하신 대로 추진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의 것은 검토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 기회가 한 번 있습니다. 5월 30일이죠. 대교협이 이제는 이때 발표할 예정입니다. 물론 도의사님 말씀하신 대로 대학교가 없기 때문에 정원 배정하기는 힘듭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이때 예비 배정 몫으로 언급이 돼 있지 않으면은 실제로 우리에게 배정될 수 있는 기회는 갈수록 좁아지지 않겠냐 이런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우리 박영대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이시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그럴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5월 말이 끝이다. 그것은 아니고요. 예. 5월 말에 얻어낼 수 있으면 가장 좋은 최상 방안이 되는 거고 5월 말 아니면은 이제 결국 저희가 공모위원 공정하게 공모위원 방식으로 추천을 하게 되면은 그때 가서 정부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건데요. 제가 너무 이렇게 강하게 밀어붙인다 하면서 정부에서는 정부가 요청한 대로 하면은 믿고 따르면은 된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아직 대학 결정 안 해놓고 왜 자꾸 조바심으로 그렇게 하느냐 이런 측면도 또 정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5월 말에 최선을 다하되 또 대학을 저희도 추천하고 나서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대신 이럴 때 도지사 혼자의 힘만 갖고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전 도민들이 전체적으로 힘을 좀 모아주시면은 좋겠다. 공모에 의해서 한다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양분됐다. 또 굉장히 갈등이 심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만은 저는 전라남 도에서 하든 교육부에서 하든 공모 방식 비슷하게 할 건데 결국은 공모 자체가 지금 대립을 부추긴다기보다는
저희들이 너무 과도한 경쟁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힘을 모아주시면은 이런 일을 함에 있어서 중앙에서 수용할 때 훨씬 더 쉽게 수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저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전남에서 해야 될 일이 어떤 방식으로 추천할 것이냐, 어느 지역에 유리할 것이냐 이것을 논하는 것은 아직 빠르다 봅니다. 지금 시기는 적어도 5월 30일까지는 정부에서 구체적인 방침이 있어야 됩니다. 예비 정원을 배정한다는 방침 정도는 있어야지 이것을 믿고 진행을 합니다. 지금 이 과정들을 보면은 전부 전남도가 끼어들 수 있는 틈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게 현실이란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정부와 그리고 보건복지부에 대통령님께 촉구합니다. 전남도의 예비 배정 몫을 반드시 5월 30일 발표할 때 함께 그 첨부해서 계획을 발표할 것을 촉구를 합니다. 예, 우리 방영대 도의원님의 그런 말씀들을 저희들도 중앙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우리 방영대 도의원님도 그 중앙에 그런 말씀을 전달해 주시면은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도록하겠습니다. 이제 어제도 말씀하셨는데요. 대학병원 의대가 이제 필요한 것은 의대를 필두로 해서 그 지역 어떤 완결형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이신 거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정점에 이제 대학이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이제 전남 의료의 인프라를 새롭게 이제 구축을 하자 이런 걸로 좀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더 많은 좀 종합적인 논의와 검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다음 자료를 보면요. 이제 지방의대 졸업생 중에서 이제 수도권병원 인턴 수료자 비율입니다. 이것은 이제 국회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10년간 이렇게 나타난 현상입니다. 지방에 의대가 있더라도 수료는 수도권에서 하는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즉 전남에 의대를 설립하더라도 의료 인프라가 같이 확충되지 않으면,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수련병원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으면, 그리고 상급 병원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다면은 의대만 덩그러니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이 함께 병행돼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사님, 전남 의대가 설립이 되면은 몇 년 후부터 의사가 배출됩니까? 이제 6년 후부터 설립되면 배출이 되죠. 예, 전문 인력은 어느 정도? 전문 인력까지 하면은 이제 예. 10년이 걸리죠. 그렇죠. 전문 인력까지 20년이 걸립니다. 지금 26년부터 신입생이 들어와서 공부를 해서 의사 인력이 배출되는 데는 20년이 걸립니다. 26년도 사실은 이건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용역 보고서에 의하면은 의대 설립하는데 100명 규모가 63개월로 나왔더라고요. 굉장히 오랜 시간 걸린 걸로 나와 있어요.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26년부터 의대를 운영하겠다, 설립해서 이제 운영하겠다 이런 거면은, 그렇더라도 또 의사 인력이 확충되는까지는, 전문 인력이 확충되기까지는 15년에서 20년 정도가 걸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더라도 자칫하면은 제대로 된 의대가 구축되지 않으면은 의대만 남고 수련은 전부터 수도권에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좀 검토는 좀 하셨는가요? 그래서 이제 의대가 맨 처음에 설립될 때 바로 부속 병원이 바로 설립되면 가장 좋겠지만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제 의대 설립은 하면서 강의실과 의료 기초 장비들 이런 것 교수를 확보하면은 빠른 시간 안에 할 수 있지만은 의과대학 부속병원은 설립부터 시작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예. 다른데 사례를 보더라도 의대 졸업생들이 바로 수련병원에 갈 수 있도록 부속병원을 짓기는 쉽지 않다. 예.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겠지만은 필요하다면은 이 수련병원을, 지역에 있는 수련병원을 지정을 해서 저희들이 운영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필요하다, 결국은 뭐 그런 경우에는 이제 타 지역의 수련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저희들은 지역 내 수련 병원을 지정해서 일정 부분 수요를 충당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그런 보관을 갖고 있습니다. 예, 현지와 같은 의료 시스템 전국적 상황들을 봤을 때 그 정도로는 수련이가 여기서
제대로 수련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매우 좀 부족하지 그리고 않을까 이제 정부도 생각하는데. 이번에 의사 인력 확충을 하게 되면은 예, 예. 수련 병원이 부족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예, 예. 따라서 종합적인 더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 지금 예, 그렇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종의 이제 예전에도 이제 논의가 됐던 특화 의대를 설립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공의대 논의가 몇 년 전부터 한 10여 년 이상 됐어요. 그래서 공공의대법이 작년 12월에 보건복지부를 통과를 했고요.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를 했고 법안 소위 법사위에서 막혀가지고 이제 상정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만료돼서 이제 폐기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더라도 이것은 그대로 불씨를 살려서 갈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공의대 부분은 이제 이 검토에서 아예 좀 삭제가 됐습니까? 아니면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가요? 공공의대도 저희들도 함께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이제 공공의대는 이제 부속병원, 수련병원, 협력병원 체계로 통해서 전체 의료 체계를 완결성을 기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예. 공공의대의 근본적인 목적은 공공 의료 시설이나 취약지역의 공공 의료 과정을 통해서 의사들을 배출을 하는 그 목적이 더 많이 강합니다. 그리고 예. 공공의대를 설립하게 되면은 전국에서 또 학생들도 받아서 전국 공공의료 이 의사 수요를 확충을 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만 많이 뽑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 저희들은 지금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공공의대를 하겠다 하는데 이미 의과대학이 둘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이 전라북도 측에서는 잘 맞다고 보지만은 전라남도는 국립의대가 있어가지고 상급병원하고 같이 부속병원이 상급병원 역할을 하면서 의료체계 완결성이라는 그런 체계를 갖춰줘야 되고 또 우리 지역의 학생들을 예를 들면 80% 70% 이렇게 뽑고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성을 강화해서 우리 지역 출신들이 또 우리 지역 의사로서 우리 지역에 근무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국립의대를 하더라도 마련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공공의과대학보다 차라리 우리 지역 실정이 더 맞다. 우리는 공공의대보다는 부속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국립의대가 필요하다. 이렇게 잠정 결론을 내린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역 공공의대가 오히려 지역 특화 의대로서 장점이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장점이 그런 점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국회 내에서 논의가 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들은 국립의대 하나, 공공의대 예. 하나 이렇게 예. 유치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계속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예. 종합적인 선택지가 좀 넓을수록 좋겠다. 예. 그래서 상급 종합병원을 대학병원 의대가 설립한다고 해서 바로 만들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더 높은 어떤 의료 인프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은 더 좋은 어떤 시설들을 구축해야 한다. 그러면 저는 중입자 가속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저는 적극 검토를 해서 네. 어떤 전남 의대 설립이 단순히 어떤 이게 하나 갖추는 정도가 아니라 더 나은 어떤 의료를 만들어가는 그런 방향성들을 전남 도민들에게 청사진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공공의대 또한 함께 계속적으로 고민할 부분이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박영대 의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화된 지역 의과대학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인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뭐 농구병도 있고 또 산간 오지랄 섬들도 있고 또 산단 지역의 산단에 대한 건강 영향 평가도 제대로 한 번도 지금 해본 적이 없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특화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국립의과대가 되더라도 그런 분야까지 우리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립의과대가 된 다음에는 우리 이제 공공의료 차원에서도 더 노력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공공의대는 몇 군데를 운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추가적으로 더 우리 전라남도도 나중에는 그런 목표까지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전남의대 설립에 관련해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해서 오늘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전남 국립의대 설립에 대해서 많은 역할을 해주시고 또 격려 말씀을 해주신 박영대 도의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다음 이제 군공항 문제에 대해서 이제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 요청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예, 실장님 반갑습니다. 이제 그 우리 도민들이 많이 접하는데 아침마다요. 우리 실장님 광고 접할 때마다 어떻습니까? 지금 영상 TV 영상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또한 지금 버스에도 이제 공항 관련된 홍보가 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공항 문제는 저희가 이제 공항뿐만 아니라 이 서남권, 대한민국 서남권 전체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지금 풀지 않으면 뭐 이제 앞으로 영영 풀지 못할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골든 타임이니까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저는 이제 이 광고를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불편하기도 하고 정말 여기에 또 관련된 분들은 많은 피로감을 쌓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남도가 좀 적극적인 해법 이런 것들이 좀 취해지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습니까? 이제 작년 이제 4월 달에 이제 거의 이제 여론조사를 하면 30%대 정도 나왔었고요. 지금 올해 1월 정도에는 지금 48% 거의 50% 정도 지금 찬성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년 말까지는 광주 전남이 이제 뭐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12월 이후 지금 이제 한 방향으로 이 무안공항 활성화 및 이제 통합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서 이제 광주시도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단계입니다. 예, 아니, 단계를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요? 지금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 전 단계에 와 있죠? 예, 지금 예.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주 초기 단계, 초기 단계라고 할 정도로도 좀 부족한 이런 단계에 와 있는 것이죠. 지금 단계는 이제 많은 단계가 있지만은요. 예. 가장 중요한 게 예, 그 주민의 어떤 지지도, 찬성도입니다. 그래서 예, 그런 관점에서 보면 뭐 상당히 이제 많이 올라와 있고요.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이제 뭐 저희 도지사님 이제 뭐 특별 담화도 있으셨고, 그다음에 광주시 작년 말에는 뭐 저희 도지사님과 이제 광주시장님의 어떤 결단도 있었고요. 이제 올해 2월에는 이제 도지사님과 군수님의 이제 뭐 협의도 있으셨고요. 그래서 점점 뭐 조만간에 뭐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희는 확신합니다. 예, 예.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찬성률이 높다 하더라도 지금 저렇게 아침에 방송이 나올 정도로 주민들이 반대하는 분들도 정말 절절하십니다. 이런 상황이 우리가 그래서 또 인정을 하고 갈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군공항 이전에 관련해서 한번 검토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기부대 양여 방식은 결국은 국방부가 해야 될 일을 지자체가 떠안는 방식으로 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 간의 갈등만 계속 양산이 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은 이 문제가 일단락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수원 화성과 광주 전남의 경우는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기부대 양해 방식에 대한 부분에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기부대 양해 방식으로 결정되는 군공항 특별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특별 회계와 기부대 양해 방식이 어떤 게 낫느냐 이런 논란이 된 것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때의 논의로 좀 되돌아가서 어떤 것이 더 우리에게 유리할지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군공항 이전은 정확히 말하면 확장 이전입니다. 그렇죠? 확장해서 이전되는 것이죠. 1.9배가 더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 부분에서 제가 이제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군공항 이전 특별법에 이제 기부대 양여가 있고요. 이제 이건 기본 원칙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저희 광주공항 특별법이 이제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거기에는 이제 더 많은 뭐 국가의 책임 부분이 지금 반영돼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조금 전에 이제 말씀 주신 그 확장이라는 의미는요. 그 군공항 시설이 더 느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소음 피해라든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전투 부분이 비행장도 늘었다는 1.9배가 것입니다. 늘죠.
정확히 말하면 전투 비행장도 늘고 소음 완충 지역까지 포함하면 더 느는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할 줄로는 그대로고요. 예, 전투 이제 비행장이 늘어나는 게 소음 방지를 위한 부분 예. 때문에 이제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총 460만 평이 이제 포함이 되는 거고요. 이전 대상지가요. 그리고 353만 평이 전투 비행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서산 비행장보다 큰 이 전투 비행장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약간의 싶은 오해가 것은- 있을 수 있는데요. 네. 그 공항 그러니까 군 공항에 필요한 부분은 그대로인 거고요. 예, 예. 대신에 이제 소음 문제 때문에 이제 계속 이제 반대가 있으셔서 예, 그래서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그 공항을 확대하는 거고 또 소음 방지 공간을 만든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이 확대되는 것이고요. 예, 예. 그래서 군사 공항 그 자체가 확대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저한테 준 자료는 1.9배가 이제 늘는 걸로 이렇게 좀 저한테 자료가 온 것이고요. 그래서 군 공항 관련해서는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함께 주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좁은 국토에 전투 비행장이 16개가 있으면서 전국 군 공항에 대한 통폐합 의견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런 이런 의견 부분도 들었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오히려 광주 전남이 군 공항에 대한 통폐합에 대한 부분도 우리들이 주장할 바가 있다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뭐 통폐합 문제는 이제 국가 정책적인 문제인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지자체에서 뭐라고 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예. 두 번째 지금 저희는 가장 급한 게 지금 광주 이제 저희 무안 국제공항의 활성화입니다. 무안공항 예. 활성화가 지금 당장의 문제고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광주 민간공항이 와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군공항 문제까지 해결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현재 당면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예, 예. 지금 당장은 그 문제에 저희가 집중하고 있고요. 그래서 또 추가로 저희가 작년 아닙니다. 올해 2월에 저희가 3조 원 규모의 무안의 그 2만 명 규모의 무안 미래 첨단 에어로시티 그 신도시를 포함한 이제 비전도 저희가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저희가 이제 차근차근 진행하면 빠른 시간 내에 좋은 결과를 저희가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저희 전국 군 확신합니다. 공항 이전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개입할 바가 아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광주 강기정 시장님은 작년 9월에 민주당에서 이것을 당론으로서 군공항 통합을 추진하자 이런 의견을 내신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 말씀하신 대로 저는 군공항 통합 이전과 더불어서 군공항 통폐합과 더불어서 저는 무안공항 활성화가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는 뜻을 같이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저희 이상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 네. 공항 문제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상 고맙습니다. 보고를 들어가셔도 마치도록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탄소 중립 정책에 대해서 명창환 부지사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행정부지사 명청환입니다. 예, 부지사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행정부지사님으로 모시기보다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공동위원장님으로 모셨습니다. 예, 그런 줄 예.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알아보니까 이 위원회 위원장직이 무려 59개더라고요. 맞습니까? 몇 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 중에서 이번에 위원장직을 맡으셔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셨어요. 확정을 예, 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한 평가를 간단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 전 지구적인 아젠다이자 기후 위기와 급격한 기후 변화로 인해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지역 중에 하나인 우리 전라남도에 있어서 탄소중립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책 질의를 주신 부분에 대해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는 사실은 정부가 법 제정하기 이전에 21년도에 2050 탄소중립 비전을 선포를 하고 22년 말에 기본 계획을 1차로 세웠습니다만 아시는 것처럼 22년 3월 달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정장 기본법이 만들어지고 이에 따라서 작년 4월 달에 국가 단위의 기본 계획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본 계획을 기초로 해서 시도 시군구에
기본 계획을 지금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걸 저희들이 1년 정도 작업을 하고 우리 위원회 안에서 여러 전문가분들, 그다음에 여러 실과, 그다음에 직역 단체들까지 다 협의를 해서 기본 계획을 최근에 확정하고 발표했습니다. 예, 예. 과정이 아니라 소감을 이야기해 주시라 했는데 이제 예, 제가 이제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예. 기본계획 자체는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탄소 중립 정책이 전남도에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굉장히 뜻깊은 저는 계획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점이 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IPCC 6차 종합보고서입니다. 종합보고서 표지 사진인데요. 이번에 표지 사진이 좀 이슈가 됐죠. 이게 전남 구례를 지나가는 고속도로 사진이 표지 사진으로 선정이 됐던 겁니다. 여기에서의 내용은 6차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기후위기가 너무나 빨리 다가오고 있다. 2050년이 아니라 2040년에 1.5도시에 이를 수 있다라는 그런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 전라남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우리 전국에서 몇 위인가요? 2위입니다. 2위죠. 네. 우리가 착각한 것 중에 하나가 전남은 청정 전남이라 생각하는데 온실가스 배출 분야에서 전국에서 1위입니다. 굉장히 많은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보다도 탄소 중립 녹색 성장에 대한 계획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참고로 광주광역시는 2030년까지 탄소 감축량, 온실가스 감축률이 몇 프로인지 아신가요? 광주는 잘 모르겠습니다. 45%입니다. 우리는 40%죠.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인데 우리는 광주는 몇 년도에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아신가요? 2045년입니다. 이렇게 빨리 그 계획을 당기려고 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경우는 어느 지역보다 청정 전남을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리고 기후 위기로 인해서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농민들이 있고 의민들이 있는 상황에서 어느 지역보다도 탄소 중립에 대한 계획이 더욱더 적극적이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 녹색성장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를 좀 보니까 우리 실국장님들이 몇 분 정도 여기가 참석을 성원이신가요? 8개 실국에 24개 실과소가 예. 실무 추진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예,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더 되는 것 같은데요. 탄소 중립 녹색성장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달리 굉장히 많은 실국장님이 참여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렇죠. 예. 그만큼 탄소 중립 정책은 특정 사업부서가 아니라 모든 사업부서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탄소 중립 녹색성장위원회의 실국장님들의 참석률은 어땠습니까 그때? 매우 낮았습니다. 그렇죠. 회의 때는 그랬는데 예, 그랬죠. 논의 과정에서는 다 참여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리 참석한 분도 있었지만은 그걸 보면은 물론 다른 일정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또 노력하신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지표 하나라도 보면은 관심이 매우 낮구나 실국에서 이렇게 파악할 수 있지 않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부분은 조금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국가기본단위 계획에 준해서 이제 우리 기본 계획을 만들다 보니까 8개 실국이 관련돼 있고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이 위원장을 맡으면서 전 실국에 앞으로 모든 행정을 할 때 탄소 중립 관련된 정책을 기본 베이스로 깔고 검토하도록 그렇게 해놨기 그렇게 때문에 하려면은 기후 대기가 정도의 그런 추진단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인 탄소 중립 추진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업부서가 일종의 업무 협의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미 우리 조례에도 탄소 중립 추진단을 구성하게끔 돼 있죠. 지금 실무 추진단은 있고요. 예. 이 부분들을 조금 운영을 해보고 말씀 주신 부분 말씀하신 것처럼 더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게 좀 필요합니다. 적극적인 사업부서가 배치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더불어서 도민들의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좀 좁습니다. 모니터링단이라든지 평가단 또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뭐 디자인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검토되고는 있지만은 이런 것들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도민들이 탄소 중립 정책에 참여하고 평가하고 이럴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이 마련돼야 한다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이번에 지금 우리 조례와 기본 계획에 의해서 디자인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만간 구성해서 할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계획을 만들 때도 도민들이 실제적으로 참여해서 해야 이게 실효성이 있다고 해서 이 도민 참여 분야를 사업을 추가로 더 많이 확보해서 넣습니다. 알겠습니다. 탄소 중립 녹색 성장 정책 중에서
우리가 건물, 수송 여러 가지 분야를 담당하지만 비관리 구역이 대표적인 게 어떤 겁니까? 중앙정부에서 관리하고 우리는 이제 어떤 자율적 관리에 해당되는 것이 산업 부분이죠. 아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우리 도가 전국 배출량이 2위라고 하는 부분의 예. 가장 큰 요인이 예. 사실 우리 도의 주력 산업이 기간 산업인 철강이나 화학 분야입니다. 근데 이제 당초에 저희들이 만들었던 기본 계획에는 이런 부분이 다 도 계획으로 포함이 돼 있었는데 예. 이번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산업하고 에너지 전환 부분은 국가 관리 분야로 바뀌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원래는 우리 자체 계획에는 빠져야 되는데 우리 예. 위원회에서 자체적 의결을 해서 산업 분야에 대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기업들하고 같이 협업해서 하자라고 해서 같이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예. 산업 분야를 좀 볼까요? 산업 분야를 말씀하신 대로 전남이 가장 많은 온실가스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정부 차원의 탄소 중립 정책에 있어서는 산업 분야 후퇴된 걸 알고 계시죠? 당초 문재인 정부 때 14.5% 감축, NDC가 14.5%였는데 11.4%로 오히려 축소가 더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산업 분야에 있어서는 탄소 중립 정책을 안이하게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시그널이 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도 계획에 넣어놨고요. 예. 철강, 화학 등 업종에 대해서도 고탄소 업종을 저탄소 업종으로 전환을 촉진한다든지 예. 우리 내부적인 산업체와의 협의체 안에서 예. 해야 될 역할들을 권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원인 포스코하고 GS, 칼텍스 상무는 참석도 안 했죠. 위원회는 그렇습니다만 그렇죠. 우리 예. 협의체 안에는 그래서 26개 기업이 참여하고 이런 있습니다. 것처럼 아직까지 산업 분야가 탄소중립 정책에 적극적이지 않다. 대단히 미온적이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조금 좀 예, 말씀드릴 부의사님 때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거 요구해야 된다. 한편으로는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기후 어떤 위기를 통해서 어려운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데는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지원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온실가스 배출에 있어서 적극적이지 않는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전남도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촉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큰 기업들도 이제 탄소 중립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건 맞고요. 다만 이 부분이 우리 지자체나 시민사회에서 이거를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예. 이런 기업들도 앞으로 국외에 수출하고 하려면은 예. 탄소 중립 정책을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예. 부분들을 기업들도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말씀 주신 부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기업들에 촉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투자도 더 요청을 해야 됩니다. 탄소 포집 활용 저장 장치라든지 예. 또는 뭐 제거 장치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도 과감히 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 전남도의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예.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체감도라든지 과학성 이런 것에 대해서 도민들이 쉽게 느끼게끔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계획서로만 존재한 것이 아니라 직접 도민들이 느끼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부족한 점들이 좀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왜 이런 것이 계획에 들어갔지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논물 관리 적용 확대인데요. 이미 농민들은 농사를 지어 논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온실가스 감축에 들어있어요. 농민들의 설명을 하더라도 이것은 헛웃음을 칩니다. 하고 있는데 왜 굳이 이걸 감축 목표에 넣어가지고 하고 있는지 또는 이렇게 전환 사업으로 돼야 될 것이 또 이렇게 환경으로 또 포함된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온실가스 인벤토리에 대한 한계, 개선 이런 것들은 우리뿐만 아니라 경기도라든지 서울 이런 데서도 많이 좀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검토는 좀 되신 적 있는가요? 인벤토리 부분은 지금 국가에서 제공하는 기초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경기도에서는 별도로 하다가 조금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 부분하고 안 맞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인벤토리 부분들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해야 된다는 부분은 동의를 하고 이거는 중앙정부하고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 주민들에게 가깝게 다가야 된다고 봅니다. 탄소 중립 정책이. 그 중에 하나가 해남군 자원순환 복합센터가 최근에 개관된 거 알고 계시죠? 예. 이게 환경부 공모 사업으로 해남에서 시작을 했는데 우리 도민들이 직접 탄소 중립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하나의 어떤 시스템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좀 평가를 해가지고 전남 자체적으로도 좀 더 보급해야 될 이런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이거 좀 환경부 공모를 해갖고 했는데 내용을 알아보니까 좀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만 이게 좀 안타까운 게 단년도 사업이어가지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환경부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더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이런 정책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분리 배출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분리 배출해서 자원 재활용 선별장에서 다시 또 저렇게 선별을 합니다. 그 현장은 정말로 어려운 작업 현장입니다. 특히나 혐오 시대다 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작업장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경우 최저임금 그리고 대중교통도 불편하고 점심 식사도 안정적인 데서 못하고 굉장히 열악한 데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분들의 역할이 높을수록 탄소 중립 정책의 효과가 높아지는 건데 이런 노동자들에 대한 권익을 증진하는 것도 또한 탄소 중립 정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저런 선별장이라든지 환경 기초 시설에 대한 저희들이 다 지금 현황을 파악을 하고 있고요. 몇 년 전에 행안부 주관대에서 환경 분야에 종사하신 분들에 대해서 국가와 지자체가 같이 시설을 개선하는 부분들, 이런 권익 제고하는 부분들을 같이 사업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걸 바탕으로 해서 도와 시군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특히 민간 분야 쪽이 조금 개선할 부분이 좀 있는데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종사자들의 시설이란 이런 부분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짧아서 굉장히 빨리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을 명쾌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아무튼 어려운 주제고요.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 도도 노력은 합니다만 도의회나 의원님께 같이 노력해 주셔서 탄소 중립 또는 우리 기후 위기를 다 같이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예. 바로 이어서 농축산식품국장님 모시고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농축산식품국장 정광현입니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탄소중립 정책을 이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탄소중립 정책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친환경 농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친환경 농업의 현재의 면적이라든지 품목 생산, 농산물 생산 이런 실적들을 봤을 때 친환경이 오히려 축소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 평소 농정 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해주신 박잉대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친환경 인증 면적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그 전국적인 추세로 지금 축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도 2004년부터 그 친환경 정책을 도입을 해서 현재까지 대한민국 유기농 1번지 그 지위를 20년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그 농촌 지역의 고령화, 그다음에 이로 인한 그 농촌 인구 감소했던 노동력 그 감소, 그다음에 판로 문제, 예. 그다음에 생산비 대비 그 낮은 가격 등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가족농, 중소농이 무너지기 때문에 친환경 면적이 줄어듭니다. 예. 그래서 탄소 중립 정책의 가장 핵심은 저는 중소농을 키우는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대농이라든지 기업농은 화석연료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 정책에 있어서도 중요하게 바라볼 부분이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고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가족농, 중소농에 대한 육성책이 함께 계획에 좀 수립될 것을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최근에 많이 이야기된 것 중에 하나가 푸드 마일리지 제도입니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에서 들어오는 농산물은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면서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마땅히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유럽에서는 EU에서는 탄소 국경세를 통해서 자신들의 상품을 보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농업을 보호하고 탄소 중립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데 있어서는 저는 전라남도에서도 탄소 중립 푸드 마일리지 감축 인센티브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 적극 활용해야만이 도민들이 또는 농민들이 이렇게 탄소 중립 정책이 실질적인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도 그 필요성은 그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그 잘 아시다시피 그 농업 생산의 1번지입니다. 그래서 그 농산물 생산량이 지역 소비량보다 그 많은 우리 지역 여건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고려할 때 그 푸드 마일리지 인센티브 제도의 도입은 조금 장기적으로 연구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대신 예. 그 예, 국장님 그러면은 장기적으로 이것은 좀 더 검토하고 좀 판단하시는 걸로 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이제 올해부터 시행되는 것 중에 중요한 부분이 있죠. 농촌공간 지구조합법이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촌 사회를 새롭게 리모델링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가 좀 마련된 것 같습니다. 이런 법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우리 전라남도가 새로운 어떤 대안 사회로 만들어가는데 역할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도정 질의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